3차 산업까지는 모으면서 발전을 했다면 4차 산업부터는 버리면서 발전하는 형태의 산업들로 재편되게 될 것입니다. 기존 산업은 단계별로 자동화될 것이고 근로자는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할 것이고 직업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하고 있는 직업의 의미는 뭘까요? 사회에서 필요에 의해 사람들이 일하는 형태를 직업군의 큰 테두리에 넣어 쓰임을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주체가 국가기관이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직업군을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금의 테두리 직업군으로는 4차 산업 이후에 생길 창의적인 직업 형태를 오롯이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군을 등록하고 인정하는 부분에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직업군을 자칭한다는 건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사회에서 직업군을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흔히 유튜버, BJ, 스트리머, SNS 등으로 분명히 소득이 있고 지속적인 수익까지 담보가 되는 사람들의 직업군의 분류가 명확하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업군들의 흡수가 유연하지 않다면 탈세 등 부작용만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군의 유연한 흡수를 위한 관련 정책이나 더 확장할 수 있는 지원 또 규제의 변화 및 완화 등등을 통해서 직업군의 확장을 대비해줘야 할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많아서 국가디자이너라고 자칭한다면 어떤 직업군에서 담을 수 있습니까? 또 관광지에 관심이 많아서 관광디자이너라고 자칭한다면 어떤 직업이라 말해야 할까요? 이렇듯 미래의 직업 형태는 산업 자체가 버리면서 성장과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직업군으로는 담을 수도 없고 우물안 이 직업으로 가두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 공기관은 적극적인 대비와 유연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튜버라는 테두리 안에도 엄청난 분류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개별적인 직업군으로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이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다른 직업군으로 이동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소속에서 파트너의 형태로 또 개인의 형태로 소속감은 무뎌지는 상황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있다면 직업의 변화 또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의 형태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직업군에 속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업에 인정이 되지 않기에 혜택 같은 것도 없는 것이죠. 이상 4차 산업 0.5화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산업에서 4차 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